제출한 과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그 과제는 제가 나눠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걷어가고 제가 알아서 체크이기 때문에 다시 나눠주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이제 복사본을 하나씩 뭐 사진을 찍어서 쓰거나 아니면 복사본 하나씩 읽으셔야 되죠. 오늘 제출한 과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거고, 자, 오늘은 우리 4장, 지난 시간에 앞으로 조금 하나 말았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4장에서 앞으로 배울 내용은, 여기 쓰여있는 내용이 두 번째 줄, 우리는 그 주어진 자원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선택을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시킬 거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은 개인은 소비자잖아요. 소비를 할 건데 어떻게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최적화가 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찾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던 공급과 수요 공급 모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수요 부분을 더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4장 내용 배우기 전에 몇 가지 가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completeness and mankability는 우리가 어떤 그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를 번들이라고 부를 텐데, 여러 재화의 조합이죠. 내가 만약에 피자와 햄버거를 사 먹는다. 그럼 피자와 햄버거를 뭐 2개씩 먹을지, 아니면 피자 3개, 햄버거 하나 먹을지, 뭐 햄버거 하나, 뭐 피자 4개 먹을지, 이렇게 몇 개씩을 먹을지, 그거를 다 일일이 번들을 하나씩 묶음을 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데, 각 묶음들에 대해서 내가 선호 순서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들들을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를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랭킹을 다 매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부터 제일 나쁜 것까지 어떤 순서인지를 내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결정 장애 같은 게 없다는 뜻이죠.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 라는 말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 가정은 무조건 2개가 주어지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아니면 얘는 둘이 똑같이 좋은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more is better than less니까 나다 일석이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뭐 피자 7판보다는 무조건 8판이 더 낫고, 8판보다 9판이 더 낫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먹기 싫죠. 한 판만 먹어도 배부른데 8판, 9판은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가정하기를 많이 있으면 차라리 먹기 싫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 그거를 더 싫어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를 사 먹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의 만족도예요. 만족도가 나의 효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개 먹었을 때 나는 나의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에요. 1개 먹으면 10. 2개 먹으면 만족도가 이제 좀 떨어져요. 배부르니까. 한 뭐 15. 그래서 2개 먹을 때는 만족도가 15까지 올라갔어요. 3개 먹으면은 이제 너무 배불러서 먹기 싫어요. 한 17 정도 된다 치고, 4개부터는 이제 먹기가 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효용이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먹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먹으려 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느냐, 이런 거는 우리는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그냥 버려라라는 겁니다. 안 먹을 거면 그냥 이렇게 버려서 이 만족도가 그냥 유지되게끔, 우리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두 번째 이야기는 섹시에이션이라는 건 포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넌 섹시에이션,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먹기 싫으면 그냥 버려라. 차라리 프리 디스포즈를 할 수 있으니까 공짜로 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냥 일정하게 그 효용이 유지가 되는 그런 걸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트랜지티비티는 그 일종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건데, 내가 A라는 번들을 B보다 좋아하고 B라는 번들을 C보다 좋아하면, 그렇다라면 무조건 A는 C보다 좋아야 된다는 게 트랜지티비티예요. 그러니까 A가 우리가 벌써 선호 순서를 매겨서 얘가 1번으로 좋고 얘가 2번으로 좋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에서 얘가 3번으로 좋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1, 2, 3등 선호를 매겼는데 다시 3등이 1등보다 더 좋다?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호의 순서가 있으면은 이렇게 삼각론법 비슷하게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으면 무조건 A가 C보다 더 좋아야 된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다양성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반반 치킨, 짱짜면 이런 것처럼 반반 섞인 걸 좋아하지 하나만 몰아서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햄버거랑 콜라를 같이 먹는데 나한테 버거가 한 7개 있고 콜라가 마침 딱 한 개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버거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굳이 버거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콜라 하나를 포기할 거냐 라면은 이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 선택하자. 차라리 버거를 하나 줄이고 콜라를 하나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우리는 굳이 콜라 하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좀 목이 막히는데 근데 그 콜라 없애고 버거 하나 더 먹는다, 이런 선택은 잘 하지 않겠다. 우리는 여러 조합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섞어서 먹는 걸 좋아하지 한쪽만 많이 먹는 거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번째 가정이에요. 그래서 consumers like variety 하다는 거죠. 버라이티 많이 섞여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한쪽만 콜라만 드릴까 먹고 아니면 햄버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 콜라 4개, 버거 4개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게 네 번째 가정입니다. 뭐 대체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느끼는 거랑 별 차이 없는 그런 가정인 거죠. 현실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유틸리티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효용인데, 효용이라는 것은 컨슈머들이 얼마나 satisfied, 만족하느냐를 측정하는 만족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피자 한 개 먹으면 만족도가 나한테 얼마, 피자를 2판 먹으면 얼마,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기뻐질 수 있는지 그 만족도를 유틸리티라고 부를 것이고, 그 유틸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할 겁니다. 제가 펑션, 함수란 이제 펑션이 우리말로 함수인데, 함수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도 설명했었을 거예요. 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함수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무조건 관계라고 떠올리면 돼요. 함수는 무조건 관계예요. 유틸리티 펑션은 relationship을 describ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설명하는 게 함수인데, 여러분 함수 하면 무조건 함수는 관계다.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해주는 이 관계, 내가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x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오는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으면 x에 내가 3을 집어넣으면 y는 5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뭘 집어넣으면 뭐 관계에서 뭐 튀어나오는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건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 여기 what consumers actually consume 하고 their level of well-being의 함수란 그 둘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것 하고 그 소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효용을 이어주는 함수라는 거예요. 아까 그렸던 그 피자, 그 만족도가 딱 그거죠. 내가 피자를 한 개 먹으면 나의 만족도, 유틸리티를 이제 만족도라고 하면은 한 개 먹으면 나의 만족도가 10, 이 관계죠. 내가 2개 먹으면 나의 만족도는 15, 3개 먹으면 17, 4개 먹으면 18,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피자를 몇 개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만족도가 정해지는 이런 관계가 유틸리티 펑션, 우리말로는 효용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용 함수를 우리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매스메리컬 폼으로 표현할 텐데, 이 효용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4개의 가정, 여기 있는 이 4개의 가정을 반드시 지키는 함수여야 돼요. 이 가정을 벗어나는 함수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함수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U는 효용이에요. U는 효용, 유틸리티를 의미한 것이고, 이 U는 2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거예요. 이 U를 결정하기 위해서 함수가 이 U를, 그러니까 아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라고 했죠. 함수는 내가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함수인데, 얘가 아웃풋이죠. 얘가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인풋은 뭐냐? 바로 얘네 둘이 인풋이 되는 거죠. 저기서 T는 무비 시어러가 T인가? 그리고 D는 DVD죠. 내가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얘는 DVD 서서 보는 거,
인데 어쨌든 둘 다 내가 극장에서 영화 볼 수도 있고 DVD 사서 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몇 개 보고 DVD를 몇 개 보고 했을 때 내가 그것들을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의 만족도가 얼마가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극장에 3번 가고 DVD를 뭐 4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3, 4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계산을 통해서 만족도가 뭐 20, 뭐 이렇게 튀어나와. 그게 바로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펑션 하나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u는 t와 b의 함수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일반적인 함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함수 하나를 특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함수가 t의 0.8승, d의 0.2승 이렇다라는 거죠. 굳이 t의 8승, d의 2승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0.8, 0.1을 했느냐? 다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지수의 두 지수의 합이 1이 되면 여러모로 계산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생겨 먹었죠. 내가 만약에 극장에 4번 가고 DVD를 3번 봤다. 그럼 4의 0.8승 곱하기 3의 0.2승 해서 유틸리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고 이제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가 커지겠죠. 이 값이.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생각해보면은 t 값이 커지면 어쨌든 0.8승에서 숫자는 계속 커질 테니까 t가 됐든 d가 됐든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유틸리티가 높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t는 지수가 0.8인데 d는 지수가 0.2예요. 그럼 나는 t와 d 중에 뭘 더 좋아한다? 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우리는 t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똑같이 한 개씩 똑같이 뭐 2개씩 본다 쳐도 얘는 2의 0.8승인데 얘는 2의 0.2승밖에 안 되잖아요. t가 커지는 게 나한테 더 큰 만족도를 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틸리티라는 걸 배울 텐데 일단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분 그 사회과학과 수학 이런 과목 다 들었나요? 아마 거기서 그 미분을 좀 배우기도 했겠지만 거기서 잘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미분만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몇 학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우리가 딱 수업 시간에 사용할 만큼의 미분만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x로 미분한다라고 할 때 dx분의 dfx 이런 식으로 쓰죠.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함수가 뭐 2x 3승 더하기 6x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는 만약 이 함수를 미분해라 그러면은 dx분의 dfx는 하고 뭐 이렇게 쓰죠. 얘 미분하면은 6x 제곱 더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어쨌든 함수 안에 변수가 한 개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d를 써서 미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합함수만 봐도 그렇지만 함수 안에 변수가 2개예요. 예를 들면 f, x와 y 이렇게 변수가 2개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편미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편미분은 뭐냐면 한 개에 대해서만 미분하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함수가 한 개밖에 없으면 안에 변수가 한 개밖에 없으면 그냥 얘로 미분하면 끝이죠. 이렇게 2개가 있으면 그럼 뭘로 미분해야 되나? 이럴 때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한 개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편미분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얘를 x로 미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d를 이렇게 동그랗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저는 이거 부르는 사람마다 그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파샬이라고 부르는데 뭐 라운드 d가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라운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부르는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기강은 다른 거예요. 이걸 좀 동그랗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 x분의 파샬 F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y는 그냥 상수처럼 보고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해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y가 x제곱 y라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를 만약에 x로 편미분해라 라고 한다면 이 y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얘는 그냥 숫자고 그냥 뭐 2, 3 같은 그냥 숫자고 우리 x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돼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될 거 아니에요? 2x 그리고 y는 그대로 내려와면 되니까 2xy 이렇게 되는 게 현미분인 거예요. 그러면 x로 미분할 수 있다면 당연히 y로도 미분할 수 있겠죠. y로 미분하면 똑같은 함수식을 y로 미분하게 되면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서 x 조항은 그냥 가만 놔주고 얘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y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된다. y를 미분하면 1이 되니까 x제곱만 그대로 남겨서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특정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편미분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중학교에서 배웠던 미분하고 똑같은데 하필이면 안에 변수가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그냥 상수처럼 놓고 그 우리가 미분하고자 하는 그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해라라는 거예요. 얘랑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괜히 이렇게 좀 우리가 안 보던 미분 표시가 들어있어가지고 막 겁먹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편미분은 간단한 거다. 그 다음에 편미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가 있는 게 하나 그 편미분을 알게 되면 법칙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fx 이거의 결과가 g라고 해봅시다. g가 얘네 둘이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인 거죠. xy를 집어넣으면 g가 튀어나오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것에서 전미분의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dg는 x로 저걸 미분한 거 x로 편미분한 거 곱하기 x의 변화량 더하기 y로 편미분한 거 곱하기 y의 변화량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원래 법칙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우리 오늘 수업 후반부쯤에 이 공식을 한번 사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을 활용해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집어넣으면 g의 변화량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 우리는 다른 함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그냥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폴리노미알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는 할 겁니다. 뭔 소리냐면은 fx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의 b승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만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무슨 뭐 로그 x니 아니면 뭐 사인 코사인 x니 이런 거 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걸 일단 배워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한다는 것은 dx분의 dfx 이걸 계산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요. x 앞에 붙는 이 계수 a 얘는 그냥 써주면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얘 x의 b승 얘가 미분이 되는 과정이 중요한데 얘를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수 b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x의 b-1승이 됩니다. 여기 지수가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지고 뭐 제 생각에 많은 학생들이 이걸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미분하면은 a 곱하기 a는 원래 곱해져 있던 값이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게 결과가 b 곱하기 x의 b-1승이다. 우리 여기서 b는 0이 아닌 케이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b가 0이면 안 돼요. 자 그럼 만약에 b가 0이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옆에 상수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예를 들면은 fx가 ax b 승 더하기 c 이렇게 있는 거죠. 옆에 만약에 이런 c는 그냥 숫자라고 적읍시다. 뭐 7, 8 이런 숫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일단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알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죠.
얘는 미분한 게 0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따로 똑같아요. 결과는 AB x에 b-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얘를 미분하면 0이니까 이거는 그냥 쓰나 마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만 알면 네, 될 것 같아요. 우리 미시 문제 공부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x의 비승을 미분하면 b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b-1이 된다는 거. 뭐 예를 들면 fx는 3x의 4승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f에 이렇게 또 미분 표시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정식으로 쓰려면 dx분의 dfx 이렇게 쓰는 게 정식으로 쓰는 거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3 그대로 쓰고 곱하기 x의 4종 미분하면 4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는 4에서 1 뺀 3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12의 x 3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분하면 그러면 3x의 마이너스 1승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똑같이 3은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마이너스 1 곱해주고 그 다음에 x에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거기서 1을 또 빼요. 마이너스 1에서 1을 또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3x의 0.7승 이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하면 돼요. 3은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x의 0.7승을 미분할 건데 그러면 0.7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x의 0.7승에서 1을 빼는 거 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0.7 하면 2.1일 것이고 곱하기 x의 0.7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0.3승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몇 승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미분하면 이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 이 지수는 빼기 1로 나온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 규칙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대부분의 펑션들은 다 미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걸 설명 안 했구나. 그럼 미분을 왜 하느냐? 미분을 하는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분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 D라는 게 그러니까 디퍼런스의 개념이에요. 차이를 말하는 거죠. x의 변화 분의 fx의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f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림이 이게 fx의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dx분의 dfx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지점에서의 여기가 가로축이 x고 지금 세로축이 fx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지점에서 변화라는 거는 이 변화를 말하는 거죠. x로 변화할 때 y만큼은 fx는 얼마만큼 변동하는지 그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분이라는 건 왜 하느냐? 특정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지점 특정 여기라고 한다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의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 지점에서 x로 이만큼 갈 때 y로는 이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그 기울기를 구하는 거 그게 미분의 개념입니다. 미분을 우리가 하는 이유다. 자 그러면 마지널이라는 개념이 미시공작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 마지널 유틸리티라는 말이 나오네요. 마지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그거는 아 미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돼요. 마지널은 우리말로는 한계라는 뜻이에요. 한계 유틸리티는 효용이죠. 그래서 한계 효용입니다. 마지널 유틸리티는 뭐냐면
어디셔널 유틸리티예요. 뭐로부터 얻게 되는 어디셔널 유닛 오브 굿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디셔널 유틸리티. 뭔 소리냐? 아까 우리 유틸리티는 t와 d의 함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t가 한 개 올라오고 이제 t가 플러스 1 되면 그러면 u는 플러스 몇이 되는데 이거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한계 효용이라는 걸 하는 거죠. t가 한 단위 내가 극장 한 번 더 가면 그럼 효용이 얼마 올라갈까?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마지막 유틸리티라는 거예요. 어디셔널 유닛 오브 굿 내가 극장 한 번 더 가거나 아니면은 DVD를 한 번 더 보거나 그렇게 하나를 한 단위 올렸을 때 어디셔널 유틸리티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얻게 되는 효용이 얼마만큼인지 그걸 보여주는 게 마지막 유틸리티다. 따라서 마지막 유틸리티에서 이제 여기 마지막 유틸리티는 이렇게 t와 d의 함수가 있으면은 t에 대해서도 마지막 유틸리티를 계산할 수 있고 d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변수가 두 개니까. 자 여기서는 마지막 유틸리티 mu 옆에 t라고 썼어요. t는 t에 대한 마지막 유틸리티라는 거예요. 내가 스피어를 한 번 더 가면 유틸리티가 나한테 얼마만큼 더 오는가? 그거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 델타는 이제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t가 한 단위 늘었을 때 u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그거를 나타내주는 건데 우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편미분을 사용한다. t로 편미분을 해주면은 그게 한 단위 추가됐을 때 그 t가 하나 추가됐을 때 얻게 되는 유틸리티의 그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유틸리티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의 예를 이용해보면 t의 0.8승 d의 0.2승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마지막 유틸리티 오브 무비 피어러라고 한다면 그럼 얘를 t로 미분하라는 거죠. 얘는 u를 t로 편미분하라는 거죠. 편미분하면 얘는 그냥 t가 아니고 d잖아요. 우리는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니까 d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냥 버리면 되고 얘만 미분해주면 됩니다. 얘 미분하면 0.8 앞으로 오고 곱하기 t에 0.8에서 1 뺀 거 층이 되는 거죠. 0.8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0.2죠. 그렇게 되고 아까 옆에 있던 d 0.2 얘는 그냥 그대로 곱해서 내려오면 돼요. 그냥 d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죠. 마지막 유틸리티 이렇게 계산하는 거.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d에 대해서도 마지막 유틸리티 계산할 수 있겠죠. t로 편미분 했던 것처럼 똑같이 u를 d로 미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d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얘가 d고 얘는 t인데 t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원래 있던 그냥 쟤는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써주면 되고 t 0.8승은 그다음에 곱하기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얘 미분하면 0.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d에 0.2 빼기 1승이니까 마이너스 0.8승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은 0.2 곱하기 t의 0.8승 d의 마이너스 0.8승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t로 미분한 거, d로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유틸리티가 의미하는 건 뭐냐?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특정 지점이라는 것은 t와 d가 어느 지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t 3개, d 4개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점에서 t가 하나 더 늘면 유틸리티가 얼마만큼 더 크게 늘어난다 그거를 계산해 주는 게 마지막 유틸리티 한계 효용이라는 거. 자 그럼 여기 문제가 있네요. 예제 조울즈가 팝콘하고 캔디바를 사먹는데 그 팝콘과 캔디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틸리티가 이렇게 생겼대요. T의 0.6승, T의 0.4승.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빠른 스테이트먼트 중에 뭐가 더 맞는 말인가? 캔디가 팝콘보다 더 많은 유틸리티를 준다. 지금 우리 보면 P가 0.6이고 C가 0.4니까 P가 더 큰 효용을 주는 것 같죠? 팝콘이 더 많은 효용을 줘야 돼요. 그래서 B번 팝콘이 캔디보다 더 많은 효용을 준다. B가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 유틸리티 펑션을 이제 미분해보라는 거죠. 마지막 유틸리티와 팝콘을 계산해보라는 문제네요.
0.6승, C의 0.4승인데 마지막 유틸리티 팝콘 P로 미분해 보라는 거죠. P로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0.6 앞으로 나오고 0.6에서 1 뺀 거 남고 그래서 0.6 곱하기 P의 마이너스 0.4승, C의 0.4승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C로 미분한다, 캔디바로 미분하고 싶으면 그러면 얘로 미분하면 0.4 앞으로 나오고 P의 0.6승 그대로 있고 C가 이제 마이너스 0.6승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P를 2개, C를 3개 사먹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지금 팝콘을 2개, 캔디바를 3개 사먹고 있어요. 그러면 유틸리티가 어떻게 되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유틸리티는 그러면 2의 0.6승 곱하기 3의 0.4승 이렇게 하면 유틸리티가 계산되겠죠? 맞나요? 2, 3이라고 그러면은 2의 0.6승, 3의 0.4승이잖아요. 이렇게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2.35가 나오네요. 아, 내가 이렇게 팝콘 2개 먹고 캔디바 3개 먹으면 유틸리티는 2.3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유틸리티 펑션인 거죠.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거. 내가 2개 먹고 3개 먹으면 나의 만족도는 2.35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유틸리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내가 2개, 3개 먹으면 나의 만족도는 2.35 이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팝콘을 1개 더 먹으면 유틸리티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거를 보고자 우리는 마지막 유틸리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팝콘 하나 더 먹었을 때 얻게 되는 추가 효용은 이 부분이죠. 마지막 유틸리티 팝콘이니까 팝콘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우리 효용 함수는 구했고 마지막 유틸리티 펑션은 구했고 2, 3이라고 해서 2, 3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그럼 저 함수는 0.6 곱하기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0.4승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에 0.4승인 거죠. 0.6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4승 3에 2에 마이너스 0.4 3에 0.4 이렇게 계산을 봤더니 답이 0.75가 나왔어요. 이 지점에서 MUP는 0.75 71 0.71이 나왔어요. 그거 뭔 소리냐면 자, 내가 2개 먹고 3개 먹으면 나의 현재 유틸리티는 2.35인데 여기서 내가 P를 한 단위 더 먹으면 그때 내가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효용은 2.35에서 0.71만큼이 더해진다라는 뜻이라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얘가 그러면 P가 3일 때 한 개 늘어난 거죠. 한 개 더 먹을 때 그럼 효용이 2.35에서 2.71 더해서 3.06이 되나요? 라고 하면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되나요? 아까 제가 마지막 유틸리티 설명할 때 팝콘을 하나 더 먹을 때 생겨나는 유틸리티라고 그랬잖아요. 추가적으로 얻게 된 유틸리티. 그러면 아까 한 개 더 먹을 때라고 설명했으니까 그럼 2개에서 3개 되면 팝콘 하나 더 먹어서 3개가 되면 그럼 2.35에서 0.7을 늘어서 더하기 해서 3.06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그거는 아니라. 왜 아니냐? 우리는 2에서 3으로 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지점을 의미하는 거라서 자, 미분은 팝콘 2개에서 3개를 예를 들어 함수가 뭐 이렇게 있는데 팝콘이 2개 먹을 때와 3개 먹을 때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게 미분이 아니고 미분의 개념은 뭐냐면 팝콘을 2개 먹을 때 그 순간적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 순간적으로 얼마 변하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한 개 더 먹을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찔끔 더 먹을 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려면 한 단위 더 먹을 때
0.71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가능한 게 있는데 컨섬션 아웃컴을 비교할 때 우리가 유틸리티를 비교할 때 룰은 오디널 랭킹을 따른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우리 말로는 뭐라고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책 보면 나와 있을 건데 오디널이 있고 카디널이 있어요. 오디널은 뭐냐면 뭐가 뭐보다 더 좋은지만 알면 되는 게 오디널이에요. 아까 뭐 피자와 버거라고 한다면 피자 버거의 조합 내가 2개, 3개 먹을 수도 있고 3개, 2개 먹을 수도 있고 4개, 1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는데 2개, 3개 먹는 게 3개, 2개 먹는 것보다 나는 더 좋다 아니면 더 나쁘다 그것만 보여주는 게 오디널 랭킹이에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싫은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디널 랭킹이에요. 그렇다면 카디널 랭킹은 뭐냐면 얘가 얘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지까지 알려주는 그게 카디널 랭킹이에요. 이해되나요? 오디널 랭킹은 그냥 얘는 얘보다 좋아 거기서 끝. 근데 카디널 랭킹은 얘는 얘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지 얘는 얘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지 그 차이까지 알려줘요. How much better를 알려주면 그러면 카디널이고 오디널 랭킹은 그냥 랭킹만 정할 수 있으면 1, 2, 3등 순서만 정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건데 우리는 미시경제에서 배우는 효용 함수는 오디널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카디널에는 관심이 없다. 얘가 얘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지 거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얘가 얘보다 더 좋은 것만 알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라는 거예요. 왜 카디널로 안 하고 오디널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실제 살면서도 생각해보면 너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할 때 짜장 이거지 아 나는 짜장 먹는 게 짬뽕 먹는 것보다 0.8 몇만큼 효용을 더 줘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보통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컨섬션 할 때 그냥 좋은 거 사는 거지 얘가 쟤보다 얼마만큼 더 좋으니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카디널 랭킹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그 리얼 월드에서 매저하기가 쉽지 않다. 카디널은 얘가 A 컨섬션 굿 A가 굿 B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지 파워펀치 뭐를 더 좋은지 이런 걸 매저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다. 우리는 얘가 얘보다 좋다 이 정도는 우리가 실제 볼 수가 있지만 얘가 얘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가 이거는 실제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랑 이제 쇼핑을 갔는데 아빠가 마트에 가서 막 이거 저거 집어요. 아빠의 행동을 보고 아 아빠는 얘를 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빠가 뭐 우유를 샀는데 서울 우유, 연세 우유 있는데 연세 우유 버리고 서울 우유 산다. 그러면 아 서울 우유를 더 좋아하는구나 같은 값인데 그건 알 수 있지만 아빠가 서울 우유를 연세 우유보다 얼마만큼 더 좋아하지 이런 것까지는 실제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찰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디널 랭킹을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틸리티 펑션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U는 T와 D의 함수였는데 예를 들면 뭐 T와 D가 3, 2면은 뭐 얼마가 튀어나오고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튀어나오고 만약에 2, 3 집어넣었더니 유틸리티가 뭐 5 이렇게 튀어나왔어. 예를 들어서 함수니까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 효용 나오는 게 함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내가 무비 3번, DVD 2번 갔을 때 나의 효용이 6이고 그 무비 2번, DVD 3번 갔을 때 나의 효용이 5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 얘가 얘보다 더 좋구나 에서 끝이 나야지 얘가 얘보다 1만큼 더 좋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오디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6이 5보다 크다 해서 끝이에요. 6이 5보다 플러스 1만큼 크다 우리는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저게 뭘 대단한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오디널 순서만 따지면 된다라는 가정을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설명 한번 다 한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올 텐데 미시경제학은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그 그래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모든 그래프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수식 같은 거는 내가 좀 수학에 자신 없고 그러면은 뭐 스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프는 굳이 그렇게 수학을 뭐 잘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의 설명만 잘 따라오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아마 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를 아마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그래프인데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걸 우리말로는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디퍼런스는 차별이죠. 차이를 나타내는 게 디퍼런스인데 인디퍼런스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 무차별. 인디퍼런스 커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재화가 있는데 이 책은 왜 이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퍼왔어요. 가로축은 아파트 평수예요. 아파트 넓이, 방 사이즈. 당연히 방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집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그리고 세로축은 이 빌딩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의 수. 전 친구들하고 같이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봐요. 심심하니까 혼자 살면. 그래서 그 같은 건물 안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도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건물이 있다고 쳐봐요. A와 B와 C. A는 이 빌딩 안에 친구들은 10명 사는데 대신에 방이 좀 작아요. 방에 의해서 500 스퀘어 핏이면은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 한 15평?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 스퀘어 핏이 30평 정도 되거든요. 500이면은 한 15평. 그래서 집은 좀 작지만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게 건들 A. 자, 건들 B는 집이 좀 커졌어요. 750으로 집은 좀 커졌는데 이제 친구가 5명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A랑 B랑 뭐 친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집이 더 커진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B에서 C로 가면은 집이 거기서 더 커졌고 친구는 3명밖에 안 되고. 자, 그럴 때 만약에 A, B, C가 나한테 indifferent 하면 indifferent라는 것은 나한테 무차별하다. 나한테 똑같다는 세 개가 나한테 주는 효용이 동일하다고 할 때 same level of utility를 줄 때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무차별 곡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점에 있는 모든 점들은 나한테 다 동일한 효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차별 곡선의 의미예요. 얘나 전부 다 나한테 동일한 효용을 줄 때. 그래서 내가 무차별할 때 이 중에 뭘 골라도 상관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커브를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 B, C가 나한테 동일한 효용을 준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는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그래프 위에 내가 버거랑 피자를 먹는데 내가 피자 2개, 버거 3개 먹는 거랑 버거 2개, 피자 3개 먹는 거랑 뭐 5개, 뭐 1개 먹는 거랑 다 같다. 그러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나는 피자 2개, 버거 2개, 피자 4개 먹는 거랑 버거 3개, 피자 3개 먹는 거랑 5개, 2개 먹는 거랑 이것도 만약에 나한테 같은 효용을 준다. 그럼 또 이런 식의 무차별 곡선을 또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에도 무차별 곡선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같은 효용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4개의 가정을 했었는데 컨슈머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효용을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4개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을 여기에 투입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인디퍼런스 커브는 they can be drawn.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못 그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컴플레인리스와 랭커빌리티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우리는 얘와 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 라는 거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조건 우리는 랭킹을 다 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어떤 건들이 어떤 건들보다 더 좋아 라는 걸 다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차별 곡선은 우리는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more is better 가정이 있었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거였죠.
자, 우리는 버거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고 피자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원점 오리진인데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버거든 피자든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디퍼런스 커브를 이렇게 A, B, C 세 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A가 제일 좋고 B가 그 다음으로 좋고 C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원점에서 이렇게 제일 멀어져 있는 게 A니까. 더 위에도 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무차별선을 많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멀리 있는 거가 제일 좋은 거다. 이 원점에 붙어 있을수록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urther from the origin, 오리진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higher utility다, 높은 효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에서 U1과 U2가 있으면 U2가 U1보다 더 높은 효용을 주는 거라는 거죠. 똑같이 친구 5명 살고 있는 빌딩인데 방 평수가 500평인 것보다는 1000평인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U2가 저거보다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우리 트랜지티비티가 있어가지고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으면 무조건 A가 C보다 좋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정을 따르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네벌 크로스해야 돼요. 겹치면 안 돼요. 무차별 곡선은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하나도 교차하지 않게 그랬죠. 계속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 중간에 무차별 곡선 하나가 이런 식으로 교차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 이런 식의 무차별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된다. 다음 페이지로 설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U1과 U2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만난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났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의 의미가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번들은 동일한 효용을 준다는 게 무차별 곡선의 뜻이라고 했죠. 자, U2를 보면 E하고 F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같은 무차별 곡선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 E하고 F가 동일한 효용을 주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U1 곡선을 보면 얘를 이렇게 무차별 곡선 보니까 F랑 D도 같은 곡선에 있으니까 F랑 D도 똑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효용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E는 F랑 같은 효용을 주고 F는 D랑 같은 효용을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D와 E도 같은 효용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more is better라는 가정을 하나 했었죠.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지금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좋다고 했는데 D랑 E를 비교해보면 E가 D보다 원점에서 더 멀잖아요. 아파트 평수도 더 넓고 친구들의 숫자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E는 D보다 좋아야 되는데 more is better 가정을 따르자면 E는 D보다 좋아야 되는데 근데 무차별성이 겹치기 때문에 E랑 F랑 D가 다 똑같은 효용을 준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절대로 겹치면 안 된다, 교차하면 안 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컨벡스 투 디 오리진이 있는데 컨벡스라는 것은 그 휘어져 있다, 뭐라고 생각했지? 오목하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무조건 곡선이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 쪽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져야 된다.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휘어질 거면 이렇게 휘어지고 아니면은 극도로 얘가 플랫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는 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건 안 된다. 무조건 휘어질 거면 양쪽으로 원점 쪽으로 휘어져야 된다는 게 컨벡스 투 디 오리진이에요. 그건 무슨 가정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했던 네 번째 가정 컨슈머스 라이크 버라이티 우리는 반반 치킨이 좋고 짬짜면이 좋은 반반씩 섞어 먹는 게 좋지 한쪽만 많이 먹는 건 안 좋다라는 그 가정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버거랑 콜라가 있으면 세 개 먹는 거 하고 5개, 1개 먹는 거하고 1개, 5개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3개의 조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개, 3개, 5개, 1개, 3개, 5개인가 사실 이게 얘네들은 다 직선상에 한 직선상에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지금. 그런데 효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5개, 1개 먹는 거나 혹은 1개, 5개 먹는 거보다는 우린 얘를 더 좋아한다고 아까 가정을 했던 거잖아요. 3개, 3개 먹는 게 상식적으로 더 좋잖아요. 목도 안 먹게 딱 좋죠.
그러니까 얘네 둘보다 더 효용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5개 1개 혹은 1개 5개 얘랑 비슷한 효용은 아마도 2개 먹는 이 정도쯤이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A, B, C, D가 있으면 B는 무조건 A나 C나 D보다 더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3개 보면 당연히 2개보다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3개는 1, 5나 5, 1보다 더 좋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적당한 조합이 되어 있는 걸 더 선호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B는 A, C보다 좋아야 돼요. 굳이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A, B, B가 같은 효용을 주고 B는 더 높은 효용을 주는 인디퍼런스 커브에 있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다면 그러면 1개, 5개, 여기는 5개, 1개 먹는데 그 중간에 여기가 3개 일 텐데 3개 먹는 것보다 1개, 5개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나요? 인디퍼런스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그럼 얘를 지나가는 인디퍼런스 커브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얘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5개 1개, 1개 5개 먹는 게 3개 먹는 그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 돼버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벡스 투 디 오리진이라는 것은 인디퍼런스 커브는 반드시 이렇게 휘어질 거면 원점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디미니싱 마지널 유틸리티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마지널 유틸리티가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디미니싱 마지널 유틸리티예요. 디미니싱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마지널 유틸리티가 떨어져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피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피자를 처음에 한 판 먹을 때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만족도가 한 10 정도 되는데 두 번째 판을 먹을 때는 이제 만족도가 약간 떨어져 배부르니까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한 15 정도 될 거예요. 세 번째 판 먹을 때는 이제 너무 배 터질 것 같으니까 진짜 만족도가 떨어져요. 한 17,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마지막 유틸리티 개념은 여기 한 판 더 먹을 때 내가 효용이 얼마나 더 생기는 건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을 때 빵이라고 치면은 처음 한 판 먹었을 때는 마지막 유틸리티가 10 증가했어요. 여기 10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판, 한 판 더 먹을 때는 이제 5만큼 증가했고 마지막 유틸리티가 세 번째 판 먹을 때는 이제 2만큼 증가하고 점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새로 추가되는 효용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아닌가? 찔량 같은 애는 오히려 더 커지나? 10에서 20도 30 이렇게 우리는 그거는 가져가지 않겠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점점 더 처음 먹었을 때에 비하면 만족도는 점점 더 떨어진다. 그게 디미니싱 마지널 유틸리티가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했고, 자 이번에는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 인디퍼런스 커브는 어떻게 생각하면 트레이드 오프를 묘사하는 곡선이기도 해요. 뭔 소리냐면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와 y라고 할 때 내가 이 지점에서 x를 한 단위 더 먹을 때 y를 내가 몇 개까지 포기하면 얘랑 얘가 같은 효용을 주는 건가? 이거를 나타내는 거긴 하잖아요. x 하나 더 먹기 위해서 y를 몇 개까지 포기할 수 있나? 혹은 y를 하나 더 먹기 위해서 x를 몇 개까지 포기할 수 있나? 이걸 재주는 게 그 인디퍼런스 커브란 말이에요. 내가 x, y 중에서 얘 하나를 더 먹으려면 쟤를 몇 개 포기해야 되고 쟤 하나를 더 먹으려면 얘를 몇 개 포기해야 되고 그걸 보여주는 게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보여주는 그런 이해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점에서의 기울기, 이 A 점에서의 기울기, 이 B 점에서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국말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로는 MRS라고 불러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이고 그거는 특정 점에서의 x의 변화량, 가로축의 변화 분의 세로축의 변화, 즉 이 기울기를 그리면 돼요. 근데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이쪽 방향 항상 마이너스겠죠.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것을 플러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MRS가 의미하는 건 뭐냐? x를 한 단위 x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y의 개수, 또는 내가 x를 한 단위 이렇게 된다면 그럼 y를 몇 개 더 먹어야지 나한테 같은 효용을 주게 되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게 MRS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MRS를 한번 보면 가로축은 납배고 세로축은 브리토인데 역시 컨벡스 커브도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 중간 가운데를 많이 먹으면 좋지만 양 극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 이런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는데 MRS는 그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특정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선의 기울기. 자, 이 A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가 크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스티프하고, 여기 B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작은 걸 아시죠? 0.5죠. 이렇게 플랫하니까. 자, 그럼 A 지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라떼를 내가 하나 더 먹을 때 브리토를 2개까지 포기해도 나한테는 같은 효용을 준다라는 뜻인 겁니다. 지금 A 지점에서는 뭘 많이 먹고 있어요? 라떼는 적게 먹고 브리토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브리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지금 조합이 깨졌죠. 브리토가 너무 많고 라떼가 적어요. A 지점에서는. 그 상태에서 나는 브리토를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차라리 라떼를 좀 더 먹는 게 좋죠. 브리토를 줄이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라떼를 한 개 더 먹기 위해서 브리토를 몇 개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2개까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2니까 여기서 라떼 한 개 더 먹고 브리토 2개 덜 먹어도 나한테 주는 효용은 또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가로축으로 1만큼 더 가도 세로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은 역시 동일한 지점이라는 거죠. 물론 곡선이긴 한데 어쨌든 대충 설명하자면 가로축을 하나 더 먹을 때 세로축으로 2개 내려가도 같은 인디퍼런스 커브 위에 있으니까 나한테 동일한 효용을 준다. 지금 워낙 브리토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2개 포기도 된다는 거예요. 라떼 하나 더 먹는 게 라떼 하나 더 먹을 수 있다면 브리토 2개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B 지점에서는 지금 이 B는 라떼를 많이 먹고 브리토는 적게 먹고 있는 지점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0.5예요. 0.5라는 건 뭐냐? 내가 라떼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브리토는 0.5개다. 지금 가뜩이나 라떼를 더 많이 먹고 있는데 거기서 라떼를 굳이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브리토를 포기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0.5개밖에 포기를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라떼를 한 개 줄이고 브리토를 0.5개 더 준다면 나는 그것도 똑같이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MRS가 의미하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X축에 있는 가로축에 있는 거 내가 한 단위 포기할 때 세로축에 있는 거 몇 개 더 주면 똑같이 만족할래. 아니면 얘 하나 더 줄 테니 쟤를 몇 개 포기하면 너한테 똑같이 만족할래. 그걸 의미하는 게 MRS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정미분의 개념, 아까 이런 거 했었죠. D가 x, y 이렇게 있을 때 D의 변화량은 이거의 편미분, x로 편미분한 거에 x 변화량 더하기 y로 편미분한 거에 y 변화량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 공식을 여기서 한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유틸리티는 뭐가 뭐였는지 라떼와 브리토의 함수죠.
라떼랑 브리또라고 쓸게요. 그냥 LB라고 쓸게요. 저기서는 Q 라떼 Q 브리또라고 썼지만 그렇다면 얘도 똑같아요. 유틸리티의 변화량은 얘를 L로 평미분한 거 곱하기 L의 변화량 더하기 얘를 브리토로 평미분한 거 곱하기 브리토의 변화량 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거가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라떼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브리토가 되는 거였죠. 아까 유틸리티를 평미분한 거를 마지널 유틸리티로 부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기다 D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그냥 델타, 그 그리스어 델타로 썼네요. 하여튼 U의 변화량은 라떼의 마지막 유틸리티 곱하기 라떼의 변화량 더하기 브리토의 마지막 유틸리티 곱하기 브리토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인디퍼런스 커브 위에서는 이 델타 U가 0이다라는 거예요. 인디퍼런스 커브는 유틸리티가 같은 지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 그리면은 이 점이나 뭐 유틸리티가 같잖아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올 때 유틸리티의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유틸리티가 같은 지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델타 U가 0이에요. 얘를 0이라고 놓고 쓰면 그러면 이 아래 식처럼 된다는 거죠. 얘가 0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델타 U 쓰지 말고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라떼 곱하기 라떼 변화량 더하기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브리토 곱하기 브리토의 변화량 이렇게 더한 것은 0이어야 된다. 같은 유틸리티 같은 인디퍼런스 커브 위에서는 이렇게 더한 게 0이어야 된다. U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그러면 NUL 이렇게 씁시다. 이거 더하면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B 나누기 됩니까? NUL 나누기 NUB는 마이너스 DB 나누기 D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NUB를 왼쪽으로 내려주고 DL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마이너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옮길게요. 이렇게 옮기면 여기다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유틸리티 오브 라떼 나누기 마지막 유틸리티 오브 브리토 한 거 이 값은 결국 브리토의 변화량 나누기 라떼 변화량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식은 이 분수식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MRS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MRS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아까 정의에 의해서 이거가 MRS라고 그랬잖아요. MRS는 브리토 변화량 나누기 라떼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MRS 특정 지점에서의 MRS를 계산할 때 MRS는 원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MU 라떼 나누기 MU 그 브리토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예제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예제가 딱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크냐 작냐를 가지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인디퍼런스 커브는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굉장히 기울기가 크게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피자와 햄버거라면 자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사람은 피자를 더 좋아할까요? 버거를 더 좋아할까요? 이 사람은 피자를 한 단위 더 먹기 위해서 버거를 한 5개까지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버거 안 먹고 5개 버려도 돼. 피자 하나를 더 준다면. 그런 거잖아요, 마인드가. 그럼 이 사람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이 사람은 이쪽 가로축에 있는 거를 세로축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한테 내가 피자 한 개를 포기해야 된다면 그럼 나는 버거를 한 5개 더 먹어야 같은 효용을 줘. 나는 보니까 피자 한 개 포기가 굉장히 싫다는 거죠. 버거 5개를 더 먹어야 돼. 피자 하나 포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난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당연히 반대겠죠. 얘는 버거를 하나 더 먹을 수 있다면 피자를 5개까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얘는 버거를 더 좋아, 세로축 쪽을 더 좋아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를 보고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다 그러면 얘는 이 세로축에 있는 콘서트 티켓을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스티프한 경우, 기울기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가로축에 있는 에피소드를 더 좋아하는 경우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의 모양을 보고도 우리는 두 재화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퍼런스 커브의 컬버처를 볼 건데 얼마나 컬비하냐, 얼마나 많이 휘어져 있느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 그림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인디퍼런스 커브가 휘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휘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 휘어지기는 이렇게 거의 안 휘어진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컬비한 거죠. 아주 곡선이 큰 거고 얘는 거의 플랫한 평평한 그런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는 컨베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과정에서 컨베스 투 디 오리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버라이어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컨벡스 하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즉, 저 기울기가 얼마나 휘어졌는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반반 치킨을 그냥 간장이나 무슨 양념 이런 거 하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아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래프의 휘어진 정도라는 거죠. 이거는 양 극단에 있는 것보다 그거의 가운데쯤에 있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한다는 게 되잖아요. 이 지점을 지나가는 인디퍼런스 커브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그렇죠? 양 극단보다는 가운데쯤 있는 그런 조합을 좋아한다, 많이 더 좋아한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얘랑 얘가 양 극단인데 그 중간쯤에 있는 조합 얘 그다지 크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얘를 그냥 조금 더 좋아하는 정도가 되겠죠. 별로 멀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조합이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한 거에 가깝다라는 것은 나는 그냥 둘 중에 그냥 합쳐서 숫자만 맞으면 되지 굳이 조합을 가운데로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렇게 플랫한 그림인 것이고 얘는 양 극단보다는 가운데 있는 조합을 나는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재화 사이의 관계가 대체제냐 아니면은 보완제냐를 나타내주는 척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대체제랑 보완제 기억나나요? 대체제는 뭐였냐면 뭐 코카콜라랑 펩시콜라 같은 거 두 재화가 그냥 대체 가능해요. 둘 중에 뭘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게 대체제고 보완제라는 것은 뭐 콜라랑 피자 같은 거 피자 먹을 때 콜라 같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 조합을 갖춰서 먹는 게 좋은 거 그런 게 보완제라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보완제일까요? 대체제일까요? 이렇게 거의 플랫해요. 그럼 나는 굳이 조합 안 맞춰도 되고 둘 중에 뭘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대체제가 되겠죠. 난 펩시콜라든 코카콜라든 그냥 합쳐서 10개 먹으면 되지 굳이 펩시 5개, 코카콜라 5개 이렇게 먹을 필요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하는 관계면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거의 플랫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컬비하다는 것은 나는 조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내가 피자 5판, 콜라 1개, 피자 1판, 콜라 5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나는 3판, 3개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먹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게 이 그림이니까 이게 컬비하다는 것은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는 거. 얘는 대체제에 가까운 거, 얘는 보완제에 가까운 거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컬비하다 못해서 완전히 즉각의 상태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perfect complement라고 불러요. 완전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게 컬비하다 못해서 아예 그냥 이게 즉각의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굉장히 커브가 가장 극단적으로 큰 경우를 의미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보완제예요. 굳이 신발을 이렇게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따로따로 파는 가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파는 가게가 있다고 쳐봅시다. 신발 가게인데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따로따로 팔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왼쪽 신발 1개 사고 오른쪽 신발 2개 사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1개씩 사면은 왼쪽 신발 2개, 오른쪽 신발 1개 사는 거랑 사실상 같은 효용을 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써볼 수 있는 거는 한 짝밖에 없으니까. 그쵸? 내가 왼쪽 신발이 한쪽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 신발이 2개, 3개, 4개 돼도 나한테 주는 효용은 어차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서로 보완돼요. 오른쪽 신발 아무리 많아봤자 뭐예요? 왼쪽 신발 1개밖에 없는데.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신발 1개 있으면은 왼쪽 신발이 아무리 많아져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의 형태인데, 자, 그러면 지금 A 상태는 내가 왼쪽 신발 2개, 오른쪽 신발 2개 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왼쪽 신발만 하나 더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 오른쪽 신발만 하나 더 사는 것도 무의미해요. 그래서 나한테 인디퍼런스한 거죠. A에서 C로 가든가 B로 가든가 이것들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근데 내가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1개씩 더 사서 3개 조합이 되면 그럼 D점이 돼서 얘는 얘보다 확실하게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제화가 완전 보완제 사이의 관계가 되면 그 인디퍼런스 커브가 직각의 형태 L자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perfect substitution이라면 완전 대체제라면 그러면 얘가 완벽하게 플랫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아예 휘어지지 않고 이렇게 플랫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톨피아 칩을 먹는데 3온스백이 있고 12온스백이 있어요. 뭐 상관없죠. 둘 중에 뭘 먹어도 어차피 그냥 봉지 크기의 차이를 뿐인 거니까. 그래서 굳이 그런 조합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냥 봉지 사이즈만 다를 뿐 새우깡 큰 거랑 새우깡 작은 거 사먹는데 내가 뭐 큰 거 몇 개, 작은 몇 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많이 먹을 거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대체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핫도그와 핫도그 번에 대해서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리려면 걔는 핫도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핫도그 안에 있는 소세지가 핫도그고 핫도그 번은 핫도그를 감싼 빵, 걔가 핫도그 번이죠. 소세지하고 빵을 가지고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릴 때 소세지와 빵은 아무래도 보완제일 가능성이 높죠. 둘을 같이 먹어야 맛있지 따로따로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보완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to be L-shaped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